이세돌 구단이 지난 17일 양건 프로기사 회장에게 프로기사회 탈퇴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단의 친형이자 바둑리그 신한천일염의 감독으로 활동 중인 이상훈 구단도 함께 탈퇴서를 냈습니다. 이 구단은 기사회를 탈퇴하더라도 기사 생활은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퇴 사유에 대해서 친목 단체에 불과한 프로기사회가 불합리한 조항들로 기사들을 구속하는 관행을 탈피하려는 것이라며 한국기원 구성원으로서 기사직까지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건 기사회장은 19일 기사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이세돌 구단의 탈퇴 수리 여부에 앞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맥심 커피배 시상식 직후 이세돌 구단과 양건 기사회장은 장시간 대화를 가졌으며 기사회는 6월 2일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17기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시상식이 지난 2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우승자 이세돌 구단과 준우승을 차지한 원성진 구단을 비롯해 한국기업과 동서식품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히 동서식품의 이광복 대표이사는 이번 맥심 커피배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세계 대결 직후에 열려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이세돌 구단은 맥심 커피배 통산 5회 우승의 위협을 달성하며 대회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1회 롯데백화점 어린이 바둑 대축제 본선이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128명의 어린이는 이날 본선에서 스위스 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최강부에서는 권효진 어린이, 고, 중, 저학년부에서는 정가현, 박현성, 최준성 어린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창호 국수의 사인회가 개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창호 국수와 배윤진, 김혜린 프로의 지도다면기 행사와 페이스 페인팅, 마인드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제3회 정선아리랑 전국 바둑대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캠핑, 산나물, 정선 5일장을 주제로 한 이 대회는 정선 군립예술단의 정선 아리랑으로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릉도원 4그룹으로 나뉘어 4인 단체전으로 참가해 우승 상금 대신 지역 특산물을 놓고 겨루며 하늘바람공원 야영장에서 캠핑하며 야외 공연과 레크레이션을 즐깁니다. 이번 3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착순 70개 바둑동호인 팀 200여 명과 팔광지역 어린이 100여 명이 참가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4경기 모두 3대2 승리를 기록하며 올해 바둑리그 역시 치열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라운드 1경기, 티브로드와 정관장의 개막전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티브로드가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윤소 주장, 신진서 선수가 박종환 선수를 꺾고 하위 랭커가 상위 랭커에게 모두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으나 티브로드의 전력은 역시 탄탄했습니다. 1라운드 2경기 역시 치열했습니다. 킥스 1, 2, 3지명이 모두 승리를 거두며 포스코 캠텍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킥스의 3장 허용호 선수가 포스코 캠텍의 주장 최철환 선수를 꺾고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SK 앵크린과 화성시 코리오의 1라운드 3경기는 SK 앵크린이 가져갔습니다. 3년 만에 리그에 복귀한 홍성지 선수가 가파른 상승세의 이태현 선수를 꺾으며 화성시 코리오가 분위기를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상현과 박영훈, 안성준이 연이어 승리를 가져가며 1라운드는 SK 앵크린의 몫이 되었습니다. 신한천일염과 한국물가정보가 1라운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세돌, 조한승, 목진석 선수로 이어지는 신한천일염의 막강 1, 2, 3지명은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으며 1라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층 치열해진 2016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 매주 목금토일 저녁 6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21일 2016 MDM 한국여자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서울 부강탁스가 막강 원투펀치를 앞세워 인제 하늘내린의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절대 강자로 불리며 거침없이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온 인제 하늘내린도 서울 부강탁스 앞에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국 속기대국에서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1국 장고대국에서 위재인 선수가 이영주 선수를 상대로 고전 끝에 귀중한 승리를 얻어내며 팀의 1차전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부강삭스는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은 오는 6월 2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제6회 SG배 페어바둑 최강전 32강전에서 두 개의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유창혁 장혜령 페어가 사제지간의 찰떡호흡을 과시하며 송태곤, 문도원 페어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첫 페어 대결이 성사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창호, 김윤영 페어와 이세돌, 박지은 페어의 대결에서 이세돌, 박지은 페어가 승리하며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SG배 페어바둑 최강전은 남녀 2인 1조로 구성되며 대국전 용지의 덤을 접어 배팅하는 이색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늦은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 바둑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는 바둑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기남녀의 송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여원입니다. 지난 한 주도 바둑계 크고 작은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탈퇴는 바둑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현재 이세돌 구단과 프로기사회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풀어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국 바둑의 가장 큰 축제죠. 2016 KB 국민은행 한국 바둑리그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더욱 풍성하게 돌아왔는데요. 네, 제가 1경기를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풍성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도입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이제 그중에 디지털 게시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게시 방식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어떤 선수가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선수가 둘 차례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를 관전하실 때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는데요. 국가대표팀에서 형세 분석 요원을 2명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더욱 정확한 해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형세 판단은 주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해설자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 1라운드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살펴보는 것 굉장히 흥미진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층 더 풍성해진 2016 KB 국민은행 한국 바둑리그 1라운드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지난 목요일 개막전이었습니다.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역시 막강한 선수들을 보유한 티브로드, 오더에서 좀 우세하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티브로드의 우세를 크게 점쳐서 1라운드 1경기는 아무래도 좀 싱거운 결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건 네. 저희 기우였고요. 1라운드 1경기 티브로드와 정관장 정말 만만치 않은 경기를 보여줬고 상위 랭커가 다 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반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코어도 3대2 정말 박빙이었는데요. 한 판 한 판 오더가 어땠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훈 감독이 이끄는 티브로드, 자, 1국에 박민규 선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감독이 이끄는 정관장 황진단은 이창호 구단을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선수를 1국에 내보냈는데요. 네, 사실 저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인 게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시작을 알리는 한 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 팀에 서로 이제 자신이 있다 생각하는 선수들을 배치한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박민규 선수가 좋은 타겟 실력을 뽐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개막식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아쉽게도 이 개막전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내용은 어땠을까요? 이창호 구단이 올해 좀 컨디션이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 올해 이렇다 할 큰 시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KB 국민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의 향후 올해 성적을 네. 이렇게 가름짓는
방향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작은 좀 별로 좋지 못했어요. 네. 자, 이상훈 감독 이 개막식에서 박민규 선수는 그냥 기권패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박민규 선수가 개막전 딱 승리로 보답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상훈 감독의 이야기는 좀 뼈가 있는 말로 티브로드 팀은 작년에 한번 네. 이제 기권패를 경험해 본 바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인 박정환 선수에게 조금 더 이렇게 푸시를 가한 거 아닌가. 아.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1국에서는 박민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2국 한승주 선수와 김승재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대국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는 김승재 선수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한승주 선수 역시 뭐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2국 이 김승재 선수는 바둑 리그에서 또 남자의 바둑 이런 별명을 얻었었는데요. 한승주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한승주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균형 잡힌 바둑? 아. 네, 좀 이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남자의 바둑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두 팀의 대결 가장 빅매치였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 와, 이 대국은 정말 오더가 나왔을 때부터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서로 합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박정환과 신진서의 대결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감독끼리 합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빅매치였지만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의 우세를 점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죠. 네.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는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제 정관장, 황진단 더욱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부를 점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국 강유택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대국은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강유택 선수는 바둑리그의 거의 뭐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맞서는 김명훈 선수는 아직 뭐 신예 기사로 분류되는 선수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세가 조금 더 무섭다.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강유택 선수에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KB 바둑리그에서만큼은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국이었죠. 박진솔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는 이 작년 2015 시즌에 퓨처스 리그로 뛰었던 선수인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승 1위를 차지를 했었죠. 네, 4승 1위를 차지했고 박진솔 선수가 보면은 계속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요. 뭐 이제 세계대회 예선전에서 뭐 종횡무진하는 모습 여러 네. 번 보여주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적도 있고 이제 항상 이렇게 예결 정도까지 이렇게 항상 올라가는 기사거든요. 근데 예선 결승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에 맞서는 이동훈 선수는 아무래도 이미 타이틀 보유자이고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신예의 벽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이동훈 선수의 우세를 예측하지 않았을까. 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 네임 밸류만 보면은 아무래도 이동훈 선수의 승리를 점쳤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박진솔 선수도 예전 연구생 시절부터 천재형 기사로 유명했었잖아요.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정기 2015 시즌에 퓨처스 리거로 활약했던 박진솔 선수가 바둑 리거로 발탁이 되면서 개막전 멋지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이 두 팀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의 대결, 티브로드가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땠을까요? 저희가 예상한 결과 좀 달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예상한 결과가 티브로드가 이긴다는 있었는데 뭐 이겨도 뭐 이제 3대2 아니면 4대1 승리 정도겠죠? 네. 근데 이제 달랐던 점은 뭐냐면 예상했던 선수가 다 지고 네, 진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이기면서 이렇게 승리한 것.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지고 네. 이동훈 선수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력이 느껴진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KB 리그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1경기 살펴봤고요. 1라운드 2경기 킥스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더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형환 감독이 이끄는 킥스, 그리고 김성용 감독이 이끄는 포스코 캠텍의 대결입니다. 자, 포스코 캠텍은 주장으로 최철한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네, 최철환 선수가 화성시 코리오에서 좀 고생을 했는데 네. 네, 이번에 새로운 팀으로 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첫 경기는 좀 좋지 못했어요. 자, 최철한, 허용호. 정말 뭐 5대5 승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최철환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이제 허영호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바둑팬 여러분께서는 뭐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제대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어려운 승부 끝에 결국 허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2국입니다. 속기 대국인데요. 윤찬희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역시 이 네임밸류만 봤을 때 주장 김지석 선수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 윤찬희 선수는 얼마 전 GS 칼텍스배 또 결승에 오른 바가 있어요. 네, GS 칼텍스 결승 이게 개인전 결승에 올랐다는 것은 네. 사실 이 선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윤찬희 선수가 의외로 김지석 선수에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좀 네. 안타깝게 패배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용호,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3국입니다. 나현 선수와 최재영 선수. 자, 최재영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예 기사인데요. 네, 신예 기사인데 강적으로 나연 선수를 만났죠. 네. 그래도 나연 선수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더에 발탁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나연 선수의 벽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국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윤준상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대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 팀의 이 두 팀 간의 경기 중에 이 바로 사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 사국에서 윤준상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팀의 승리를 결정지은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5국입니다. 류수왕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대결. 이 대결은 장고파 기사 간의 대결로 또 관전 포인트가 또 생겼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저 두 선수가 좀 약간 비슷한 기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바둑 용어로 이제 끈적끈적하게 둔다. 아, 그리고 진득하게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진득하게 두는 두 명의 기사가 만나서 긴 호흡을 가진 장구 경기에서 만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에서는 킥스가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라운드 1경기, 2경기, 3대2 승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 3경기는 SK 앵클인 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인데요. 자, 이정우 감독이 이끄는 화성시 코리오, 최규병 감독이 이끄는 SK 앵클인의 대결입니다. 자, 1국 장고대국 역시 화성시 코리오에서는 안주영 선수를 내보냈어요. 네, 이제 반집의 승부사인데 이제 뭐 반집의 승부사를 떠나서 사실 장고 경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카드가 아닌가, 좋은 네.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상대팀의 주장을 만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경기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1국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2국 속기대국입니다. 민상현 선수와 박정상 선수. 이 두 선수는 2015 시즌에서는 같은 팀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네, 제가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집에서 응원하셨죠? 네, 뭐 매주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하게 지켜봤었는데요. 아쉽게 개막전에서는 네, 박정상 구단이 제 남편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상현 선수와 박정상 선수 2015 시즌에서는 한 팀으로 또 동거동락하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개막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2국에서는 민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3국 속기대국입니다. 이태현 선수와 홍성지 선수. 또 홍성지 선수는 제대한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리그에 복귀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태현 선수에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선배의 예우를 해달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배의 예우를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자, 4국입니다. 안성준 선수와 주장 이영구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영구 선수도 역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KB리그 주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KB리그 주장으로 발탁이 돼서 과연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첫 단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인 것 같습니다.
자, 5국입니다. 강승민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 또 김정현 선수는 속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죠. 네, 속기 강하지만 강승민 선수 역시 뭐 속기라면 이렇게 남에게 뒤질 생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어떻게 될까? 뭐 굉장히 뭐 1국부터 5국까지 보면 전부 다 관심이 가는 판들이 많이 있지만 네. 5국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 앵크링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에서는 박영훈, 민상현, 안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3대2 승부가 나왔습니다. 자, 1라운드 4경기 마지막 경기는 어땠을까요? 이세돌 구단이 속해 있는 신한천일염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기사회 탈퇴서를 내고 첫 공식 대국이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지금 언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많은 관심이 이렇게 쏠렸습니다. 네. 자, 백홍석, 이세돌의 대결 역시 두 파이터의 대결인데요. 역시 뭐 이세돌 구단의 뭐 탈퇴서 이 뉴스와 무관할 정도로 이 두 선수의 매치는 언제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의 매치 힘 대 힘의 싸움. 이세돌 구단이 의외로 백홍석 선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인파이터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자, 장고 대국에서는 한태희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대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모든 대진이 이렇게 네. 만만한 오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이길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신민준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는 한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태희 선수의 승리, 이세돌 구단의 승리, 2국까지는 1대 1이고요. 자, 3국. 박승화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조한승 선수는 뭐 아무래도 신한천일염의 허리층, 막강한 허리층을 담당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신한천일염 너무 강해요. 1, 2, 3지명이 막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허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다른 팀의 주장으로 가 계셔도 그렇죠. 뭐 이상하지 않을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막강하다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그 막강함이 발휘된 것인지 네. 이번 경기 조한승 선수가 박승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사국입니다. 안국현 선수와 목진석 선수의 대결, 3지명 간의 맞대결인데요. 자, 저희가 신한철이려면 이 1, 2, 3지명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진석 선수가 지금 3지명인데요. 뭐 역시 지명이 한 단계 올라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지명에 가 있어도 네. 그리고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다승 그 백승 한 해에 100승을 넘는 기록을 한 기사가 네. 목진석 구단이거든요. 이 목진석 구단 같은 경우 이번 경기를 약간 짚어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게 대세력 작전을 펴서 아, 네, 상대방의 그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잡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향후 모습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목진석 선수의 바둑은 늘 기대가 되는 것이 항상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한 가지 모습만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웅장한 모습, 뭐 기풍을 수시로 뭐 바꿔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목진석 선수가 우주류 작전을 들고 나오면서 또 한번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자,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원성진 선수와 신한천일염 이호범 선수의 대결입니다. 역시 뭐 주장에게 좀 쏠리겠죠? 네, 주장에게 쏠리는 것이 있는데 원성진 선수가 사실 부담은 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한국물가정보배는 사실 성적이 네,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썩 좋지 못했는데 팀원들이 그 성적이 안 좋았느냐 그게 아니라 주장의 성적이 약간 미진했던 것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경기 꼭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앞섰을 것 같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크게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원성진 선수 더욱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4경기 마지막 경기까지 살펴봤는데요. 1라운드는 모두 3대2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모든 팀이 지금 만만치 않게 이렇게 선수가 배치된 것이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다음 라운드에서도 보면 3대2 승부가 가장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2라운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라운드 살펴보고 왔을 뿐인데 네. 벌써부터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어떤 경기가 어떤 명경기들이 연출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번 KB 리그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도 굉장히 많지만 선수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한 경기 한 경기 보면서 네. 네, 이렇게 손에 땀이 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색깔을 또 보여주는 해설진입니다. 바둑리그 사상 최대 인원이 해설을 맡았는데요. 캐스터와 해설자가 목, 금, 토, 일 각자 요일을 맡아서 또 새로운 해설을 보여주겠습니다. 저 역시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목요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원숭미 넘치는 해설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김효정 2단과 유창혁 9단이 해설을 맡았습니다. 네,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을 담당할 이소영 캐스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죠. 요즘 뭐 바둑 여신이라고 부르던데 여기 여원 씨도 옆에 있기 때문에 바둑 여신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캐스터와 그리고 김만수 해설자가 네, 금요일을 맡았고요. 불타는 금요일에 담당하는 만큼 정말 재미있고 화끈한 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이 시작됩니다. 토요일은 여성 시청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해설진인데요. 또 원활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김지명 캐스터와 그리고 바둑TV 대표 훈남 기사죠. 이현욱 8단이 해설을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토요일에 아무래도 남자 해설 진행자가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성 팬들은 좋겠지만 남성 팬들의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은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최유진 캐스터와 그리고 부드러운 이희성 구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금토일 매주 6시 반. 네, 바둑리그가 항상 진행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응원하는 또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해설진을 골라서 또 이렇게 요일별로 시청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